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적 자세 평가 화면의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하거나 또 다른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로잉을 합성해서 사진에 아예 저장을 해버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하는 사진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특정 폴더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출력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분석 화면의 사진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드로잉 된 것들도 그대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어느 위치를 할 거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 또는 왼쪽 중앙 위 또는 가운데 정중앙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를 맞추는 방법도 쪽맞춤, 쪽에 맞게 늘리기 이런 다양한 또 옵션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설정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출력 설정 부분에서 프린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느 컴퓨터로 출력을 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다른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출력 방향도 가로로 하겠느냐, 세로로 하겠느냐, 또는 용기 사이즈 이런 것도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는 이런 이제 편집 기능이 있는데, 이 편집 기능은 사실은 이제 전문 그래픽 편집 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라서 이곳에서는 이런 편집 툴을 자주 사용할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떤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미지를 회전을 한다든지 감마 조정을 해서 어두운 사진을 좀 밝게 한다든지, 또는 좀 선명한 사진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사진을 이제 편집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원본 사진과 어떤 이펙트 효과를 준 결과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지금 사진에 그 변경된 편집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자세한 각 기능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지 편집 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이미지 편집 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특수한 경우에만 좀 사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집 버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만큼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세 평가를 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아이콘을 사진 위에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어떤 간략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미리 등록을 했다가 그 등록된 아이콘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불러다 쓰는 그런 형태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등록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쁜 아이콘들도 계속 추가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이렇게 아이콘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 탭은
레이어 탭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어 탭이라는 것은 사진 후에 또 다른 레이어의 사진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드로잉을 할 때와 또는 아이콘 작업을 할 때나 또는 레이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의미가 틀린데, 레이어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의 자세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더블 클릭할 때에 선택되어 있던 사진이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추가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사진은 이렇게 나란하게 정렬을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사진을 다시 클릭하면 두 번째 원본 사진이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레이어를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사전 사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자, 우리가 자세 교정 전과 교정 후에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이제 레이어 기능이고요. 레이어 기능에서는 이제 선택한 레이어를 삭제하는 이런 삭제 버튼도 있고, 레이어를 회전시키는 회전 버튼들이 있어서 회전 버튼을 레이어를 좌우 상하 이렇게 해서 이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회전할 때마다 각도가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선택한 레이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놨을 때 이 레이어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뒤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한번 뒤로 누르면, 자, 요 레이어가 이제 다시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뒤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뒤로 보내고, 지금 이렇게 순서가 레이어의 앞뒤 순서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들을 내가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이제 회원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는 매번 이런 작업을 하기가 이제 번거로우시니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자세를 분석을 해서 상담 전에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요거를 불러와서 바로 보여주면 굉장히 단시간에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서 좋겠죠.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레이어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할 때 레이어 이름을 먼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면 투명 비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장을 해두면, 자, 지금 현재 요 레이어 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지금 레이어를 전부 선택한 것들을 삭제를 해서 레이어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 사진을 불러왔고, 네,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레이어 창에서 우리가 미리 저장해 두었던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보면 아까 저장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전에 작업했던 레이어 형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